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해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밤이 되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주차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6.25) 전쟁 71주년을 앞두고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산발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는 한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방역당국이 심층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경남의 거점통합돌봄센터인 늘봄이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6.25 전쟁 71주년을 앞두고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진행자가 문제를 내고 화면 속 사람들이 OX로 정답을 듭니다. 정답이 발표되자 희비가 엇갈립니다. 퀴즈 참여자는 6.25 전쟁 71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한 경남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입니다. 경남 동부 보훈지청은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온라인 비대면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국가기공자와 유엔군 참전용사 후손, 그리고 미군을 직접 모시고 그 미래 세대는 영상으로 참여하게 하여 헌신에 대한 감사와 기억의 콘텐츠로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기억, 보훈을 주마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 콘서트에는 참전용사 부부와 미군 참전용사의 후손이 찾아 자리를 빛냈습니다. 90을 넘은 참전용사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부터 전쟁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모습도 소개했습니다. 내가 만일 미국에서 살았다면 오늘날같이 이렇게 장사할 수 있었을까 이거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온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념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됐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김해 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매일 밤 불법 주차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파트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근의 공사 차량까지 불법 주차를 하면서 단지 주변은 거대한 주차장이 돼버렸는데요. 그 현장을 김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입니다.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트럭이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을 합니다. 버젓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플래카드가 있지만 도로는 이미 차량이 점령해버렸습니다. 주차 전쟁이요. 밤에 젊은 사람들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주차가 한 500대 정도. 인근 도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캠핑카를 비롯해 대형 트럭이 줄지어 주차돼 있고 심지어 버려진 중장비도 방치돼 있습니다. 2차선 도로는 차량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주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주변에 도로와 학교 공사까지 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거의 이제 세대당 한 대꼴인데요. 예,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차량을 많이 이제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뭐 한 세대가 뭐 2대, 3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기는 해요. 김해시는 매일 단속을 하지만 구역이 넓어 특정 지역만을 단속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또 부족한 예산 탓에 단속 말고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대치역 같은 경우 주차장, 공용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예산도 수반되고 부지 확보 문제도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근 신도시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불법 주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내 법정 주차 대수 확대와 공공부지 임시 주차장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저차, 빛의 속도로 도주하는 차량입니다. 액션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요? 과감한 불법 유턴에 경찰차를 들이받는 과감함까지. 우리의 경찰, 이런 차량 놓치지 않아요. 왜? 시민이 위험하니까. 거제 옥포동에서 통영 용남면 인근까지 33km가량을 추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차량의 운전자, 알고 보니 대마를 피운 채 환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였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거제시 옥포동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피우고 심지어 직접 대마를 재배했어요 라며 112에 신고까지 했는데, 어른이 그러면 청소년에게 모범이 안 되죠. 이번 기회에 마약 꼭 손절하시길 거듭 전해드립니다. 어두운 밤 도로에서 화염에 휩싸인 차량. 결국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밀양 교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발생한 5톤 냉동 탑차와 승용차의 충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탑차 운전자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언제나 안전운전, 방어운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밖으로도 뿜어지는 연기. 불에 탄 실내는 온통 그을음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14일 오전. 김해 삼방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난 이 불. 빠른 대처로 30분 만에 꺼졌지만 12층에 거주하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8층에 있던 12살 학생은 스스로 대피해 피해를 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화재 발생하면 안 되겠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8일 경남에서는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가 4명, 김해 3명, 창원과 양산, 거창이 각각 2명입니다. 진주에서는 전날 확진된 1명이 진주 지역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였는데 전수검사 결과 환자 3명과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에 심층 역학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날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5,036명으로 늘었습니다. 합천군 용주면에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총 사업비 179억 원이 투입돼 본관동과 승강기동, 체험지원센터 등 3개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본관에는 대형 재난사고 사례를 알 수 있는 재난역사박물관과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는 재난안전관이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등을 배우는 응급처치관, 화재 시 대피 요령을 알려주는 화재안전관 등 모두 23개 유형의 체험시설을 갖췄습니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4차례 운영됩니다. 안전체험관 누리집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 이용하면 됩니다. 앞서 소방청과 경남도는 지난 3월 29일부터 시범 운영을 한 결과 모두 3,200여 명이 찾았고 만족도 조사에서 99%가 만족한 것으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생명과 의료기기 강수 특구인 김해시에서 국제의생명과학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해 주촌면 메디컬 실용화센터 일원에서 웰바이오시티 김해 미래를 느껴 바이오라는 주제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축제가 열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축제 전체 프로그램과 일정은 김해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됩니다.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박람회를 시작으로 메디컬 실용화센터 개관식, 김해 웰바이오 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지는데요. 특히 시민들을 위한 온라인 할인 판매와 랜선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 등 비대면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거창군 가조면에 공유 냉장고인 보물창고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밑반찬과 식료품 등 먹거리를 기부하면 누구나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공유 냉장고입니다. 거창군 가조면 통합돌봄마을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적은 반찬으로 식사를 해결해 영양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1인당 최대 10,000원까지 기부하는 모금 운동을 펼쳐 76만 원을 모았고 이 돈으로 냉장고와 진열장, 반찬통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대형 냉동 냉장고와 진열용 선반을 기증하고 김치와 빵 등 식료품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창원 지역 방산 기업인 STX 엔진이 정부의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주간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창원시가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원시와 STX 엔진, 한화디펜스, 창원 중소기업협의회, 자유형 방산 미니클러스터는 창원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협약을 18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으로 한화디펜스와 STX 엔진은 개발기술 등을 지원하고 창원시는 창원산업진흥원과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단 등을 통해 지원 과제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는 오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올해부터 국비 2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연료 분사 시스템과 엔진 제어 장치 등 핵심 부품을 포함해 국산화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STX 엔진이 주간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5,000개 이상의 고용 창출 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관용 거제시장이 지난 17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와 기업결합 심사 불허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변 시장은 매각에 반대하는 시민 바람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선박시장의 전망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확인해 매각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 거점 통합돌봄센터인 늘봄이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교육 분야 수상은 늘봄이 유일하며 경남도 교육청은 국민 체감도와 적극성, 창의성, 확산 가능성 등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늘봄은 명서초등학교 별관 2사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난 4월 개관했습니다. 현재 명소초뿐 아니라 가까운 10개 학교 학생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늘봄은 기존 초등돌봄이나 타기관 돌봄시설과 다르게 초등돌봄 서비스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곳입니다. 수시나 틈새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방과 후 밤 8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해 상공회의소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과 함께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는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관내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진행됐습니다. 김해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의 신청 접수가 조기에 마감돼 이번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추가 설명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무기에 잘 물리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잘 물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짙은 색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람이 모기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은 아무래도 신진대사량이 많으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서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럼 모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이 씻고요. 밝은 색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모기가 싫어하는 허브오일을 귀 밑과 손 밑에 살짝 발라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곧 모기가 극성을 부릴 텐데 그 방법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에 모기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 창문도 열 수 없다면